안녕하세요. 4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4주차 1교시에는 야채 조리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채 조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맛있는 샐러드를 이제 만드는 것을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특히 그 신선한 야채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붉은 뭐 피망이라든가 파프리카라든가 뭐 등등 그 로스트 할 때 그 생성된 그 주스와 그 올리브 오일, 뭐 발사믹, 뭐 비네가, 뭐 향신료 같은 거, 바질 같은 거, 허브라든가 향을 조금만 곁들여도 매우 이제 맛있는 이제 샐러드가 될 수가 있죠. 이 야채를 씻을 때는 잎 사이에 있는 그 작은 뭐 벌레나 뭐 곤충 야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등등 그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흐르는 물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씻어줘야 하고, 또한 그 잎 야채는 조직이 부드럽기 때문에 자주 만지는 것은 그 조기에 그 부패하는 그 원인이 되므로 필요 이상으로 그 손을 대는 것은 이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야채의 종류를 불문하고 요리할 때에는 필요 이상으로 익히는 것은 그 맛, 뭐 영양, 뭐 색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그런 손실을 가져오므로 꼭 그 필요한 만큼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야채를 조리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 자, 칼은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자를 수 있도록 충분히 날카로워야 하고 크기 모양 하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그 칼을 다룰 때는 그 조리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칼질을 세밀하게 해서, 자, 요리는 그 메인에 따라서 부재료는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재료가 그 메인 재료의 그 크기가 맞지 않으면은 요리를 해놔도 좀 보기가 안 좋고 좀 맛이 없어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이 이제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야채의 그 줄기 부분 합리적으로 이제 사용해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로콜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 적당한 뭐 정도 뭐 줄기는 뭐 보기도 좋게 먹기도 좋게 그렇게 이제 다듬다는 식이고, 그리고 항상 그 야채를 다듬을 때는 좀 그 조각조각들이 좀 나오죠. 근데 대개 보면 이런 습관들도 보관해 뒀다가 뭐 수프를 끓인다든가 소스를 끓인다든가 뭐에 관련된 했을 때 그런 야채를 다 모아놨다가 차후에 활용하는 그런 습관도 가지면 좋겠어요. 신선한 야채를 조리할 경우는 그 맛이라든가 뭐 색상, 뭐 결합된 조직이라든가 등을 고려하여 하는데, 그 시금치 등 뭐 이런 걸 데칠 때는 항상 시금치 같은 거는 너무 오래 데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연한 야채, 뭐 빈스라든가 아스파라거스라든가 뭐 시금치 같은 거를 블란치 할 경우에는 얼음물에 즉시 넣는 것이 바로 그 식감을 높일 수가 있죠. 그 또한 데칠 때 뭐 식초나 뭐 레몬 주스, 뭐 야채 이런 걸 첨가했을 때는 그 색깔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고객에게 제공되기 바로 전에 첨가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한 경우나 그럴 때는 식초나 레몬 주스 조리 순서에서 그 마지막으로 첨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일이 그 야채를 감싼 다음 그 식초를 첨가함으로써 야채 색깔이 변하는 시간을 연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식초를 넣고 데칠 때는 특히 이제 생선 같은 거 넣을 때도 좀 데치죠. 넣고 데치면은 그 생선 같은 것도 또 신선도도 더 높여주고 식감도 높여주고, 자, 여러 가지 그 필요로 하죠. 식초를 첨가했을 때는. 그 야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야채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가지도 있을 거고, 뭐 비트라든가 피망이랑 감자 등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오븐에 굽게 되는데, 고온에서 단시간 내에 조리하는 만큼 조리 시 조금이라도 주의를 게을리하면 원하는 만큼 조리 순간을 놓치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채를 조리할 때는 조리 시작하여 고객에게 제공이 끝나는 시점까지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겠죠. 그만큼 야채를 다룰 때는 그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죠. 순간순간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야채는 긴 시간을 요리할 때는 그 야채에서 주스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야채도 물러지고 맛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순발적으로 좀 시간이 짧은 시간에 빨리 이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토마토는 뭐 여러 가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지만은, 자, 토마토는 이런 여러 가지 샐러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토마토 같은 거는 거의 씨를 제거해서 껍질을 벗긴다든가 요리에 맞게끔 토마토를 다듬는 거죠. 근데 토마토는 그 라틴어로는 늑대 복숭아라고도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토마토가. 자, 그래서 아마도 그 신대륙에서 그 유럽으로 처음 전해지면서 새롭게 아름다운 토마토에 대한 두려움과 신비로움이 표현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벌써 그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은 비스듬한 그 널판지에 토마토를 깔아서 말리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것은 그들의 그 말로는 코테즈라 불리며, 비교적 그 수준 높은 기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스꽝스럽게도 그 토마토의 원산지인 아메리카로 그 유럽에 의해서 그 변화된 토마토가 다시 넘어가 발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토마토의 그 계통에 대하여 그 과일인가 아니면 야채인가를 놓고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벌여왔죠. 오늘날에도 그 논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토마토가 요리에 사용되고 있는 종류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하다는 그 현대에 와서 영농과학의 발달로 토마토가 계절에 관계없이 생산되고 있지만은, 토마토의 제철은 그 늦여름이나 이른 가을에 생산되는 것이 태양의 빛을 충분히 받고 영양도 풍부하고, 토마토는 색상과 그 맛이 다양하며 요리에 사용하는 데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도 하죠. 그 종류의 다양한 골드 주스, 주벨레라든가 골드 보이라든가 체리 토마토 등이 있죠. 흔히 그 아티파스토나 샐러드, 소스, 파스타, 샌드위치 등 많은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저장을 위해서 그 햇빛에 말린 선드라이 토마토, 풀에 마리네이드 등을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도 하고, 토마토는 그 생명력이 강하여 가정의 뜰에나 이런 박스에 심어도 수확이 가능하죠. 토마토는 수확하기 위해서는 온도와 그 햇빛, 습도가 적당하게 조화되어야 하고, 대개로는 그 모종을 사용하여 여름이 시작되게 달포 정도 전에 심어
늦여름이나 가을에 수확하는데, 비록 푸른 것을 수확한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햇빛을 적당히 제공하면 숙성이 되죠. 숙성이 되면 그때 이제 거의 토마토는 그런 햇빛을 보아도 덜 익었을 때 햇빛에 이렇게 비춰 놓으면은 바로 익어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아스파라거스도 아스파라거스는 세계적으로 약 20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뭐 녹색 그리고 뭐 그린, 그런 아스파라거스와 흰색 아스파라거스와 두 가지 구분하고 있는데, 자, 흰색 아스파라거스는 저 유럽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싹이 나기 전에 자, 굵은 것을 채취하여 요리에 이제 사용하고 있고, 자, 아스파라거스가 흰색을 띠는 것은 싹이 비옥한 모래땅 속에 파묻혀 올라오는 것을 햇빛을 보기 전에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라진 줄기의 일부분은 땅 속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고, 그린 아스파라거스는 줄기가 올라와 연한 순을 잘라 사용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린색에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빛을 받아 성장하여 3월에서 6월 사이에 채적기로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스파라거스가 남자에게 좋은 영양이라고도 하고 미식가라 할지라도, 아스파라거스는 맛에 대하여 놀란 여지가 이제 없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는 이 식물은 끝이 창같이 날카롭게 생겼고 남자처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영국의 모험가인 리차드 버튼 경은 그의 저서에서 아스파라거스는 영혼의 쾌락을 위한 풀잎향이라고 할 정도로, 자,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아스파라거스를 먹으면 열정을 자극을 받는다는 정도의 힘이 그만큼 좋다고 해왔습니다. 그는 아스파라거스를 삶고 튀기고 계란으로 만든 양념을 사용하는 등 매우 다양한 요리법을 거의 매일 식탁에 올려줬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아스파라거스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평가하기도 했지만은 18세기 지식인 베오나데 폰델레는 초대받은 손님들의 아스파라거스 먹지 않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을 짐작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스파라거스를 좋아할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어원은 고대 페르시아어로 경작한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구전에 의하면 아우구스트 제왕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아스파라거스였는데, 요리를 할 때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전해지. 왜냐면 아스파라거스는 너무 오래 하면은 이제 물러지고 뭉그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아스파라거스는 봄에 많이 생산되는데, 벨기에나 스위스, 독일 등에서 흰 아스파라거스가 이제 식탁에 사랑을 받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등에서는 녹색 아스파라거스가 미식가들을 유혹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스파라거스에 대한 행사로는, 자, 미국의 캘리포니아와 유럽 등지에서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많이 개최되는데, 4월의 마지막 주간에 걸쳐 성대하게
연례 행사를 치러지고도 있답니다. 아스파라거스를 선택하고 요리하는 데는 여러 그 상황은 고려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굵기, 색, 또는 따라서 뜨거운 요리, 차가운 요리 등의 목적에 따라 기준을 두고 있죠. 또한 그 요리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온도, 기름, 물 등을 고려해서 빨리 이렇게 다뤄야 되겠죠. 아스파라거스 뜨거운 요리를 할 경우는. 자, 그리고 오븐 드라이 토마토는 그 제철에 그 싱싱한 그 토마토를 먹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자,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이러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토마토 푸레로 그 통조림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양념을 섞어서 케첩을 만들기도 하고, 냉동 햇빛에 말려 기름에 절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 하나의 신선한 토마토를 직접 먹는다는 것보다 훌륭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토마토에 대한 다양한 맛을 찾아내는 성과를 올리게 되고, 말리거나 케첩, 푸레 등의 가공품으로 같은 토마토를 원료로 했다 할지라도 그 맛에 있어서는 대단히 다른 면을 지니고 있죠.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맛에 익숙해져 갖고 이제는 그 토마토의 구분된 맛을 요구하고 또 있죠. 따라서 자,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욕구와 부응하는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문제에 직면하게도 되었고, 오븐 드라이 토마토 역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오븐 드라이브의 토마토는 선드라이 토마토와 비교하여 저장 기간은 짧지만 조리 시간이 절약되고 맛에 있어서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월등하다고 합니다. 또한 만들고자 하는 요리의 개성에 따라서 양념을 첨가할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은 온도와 시간 등의 조절하여 약간씩 다른 맛을 낼 수도 있으므로 자신만이 가질 수 있도록 독특한 요리법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븐 드라이 토마토의 맛은 신선한 토마토의 액기스를 농축하여 부드럽고 맛있는 새로운 토마토를 요리하는데 사용하는 데는 두말 없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브레이징 엔다이브 같은 경우는 자, 마치 자, 뿔 같은 꽃봉오리 같이 아름다우고 엔다이브는 형태도 여러 가지이고 부르는 이름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벨기안 엔다이브로 불리우므로 엔다이브라고 통칭하기도 합니다. 엔다이브는 날것으로 샐러드에 사용하거나 조리하여 야채 요리에도 다양하게 사용되는 식물의 일종으로 치커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엔다이브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쓴맛을 지닌 꼬불꼬불한 잎부분을 요리에 사용하고,
그러나 그 뿌리 그 부분도 그 사용 가능한데, 특히 엔다이브의 뿌리는 말린 다음 커피 대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치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엔다이브와 그 치커리 그 두 가지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 정확한 것인지 혼동될 때가 많은데, 자, 영국에서 그 엔다이브라고 하면 그 주름진 그 잎을 가진 그 상추를 통칭하고 있는데, 자, 미국에서는 이것을 치커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영국에서는 치커리라 하면 그 프랑스와 그 미국에서 엔다이브라고 부르고 있는 그 벨기안 엔다이브를 의미하는 말로 굳어져 있기도 하고, 명확하게 말한다면 엔다이브와 치커리는 영어의 그 간섭적인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엔다이브는 크게 두 가지, 즉 야생 엔다이브와 컬리 엔다이브로 구분하는데, 야생 엔다이브는 주로 그 봄철에 길가에 그 줄비하게 피어나는 일년생 풀과 같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는데, 이 부드러운 그 어린 잎을 따서 샐러드에 사용하기도 하고, 어린 잎들은 그 매우 쓴맛을 지니고 있으나, 이것은 그 무슬림 그 샐러드와 니코이스 샐러드의 재료로 최적입니다. 겨울 날씨가 비교적 온화한 그 지중해 지방에서 뭐 겨울에도 그 야생 엔다이브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늘진 그 곳에서는 그 성장하는 그 겨울 엔다이브는 봄철에 비하여 쓴맛이 덜하여 그 오히려 겨울철에 야생 다이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편입니다. 겨울철에 생산되는 그 엔다이브의 끝부분을 다듬어 깨끗하게 씻은 그 다음 그 비네그렛 드레싱을 그 곁들이면 최상의 샐러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 켈리 엔다이브는 뭐 겨울이나 여름 할 것 없이 다양한 종류가 그 생산되고 있는데, 자, 뭐 프랑스라든가 서부근교에서 그 재배되고 있는 그 컬리 엔다이브는 프랑스 뭐 샐러드 요리에 중심재료로 사용되고 있고, 색상도 뭐 다양해서 꽃봉오리 엔다이브, 뭐 흰색, 노란색 등 각각의 그 엔다이브가 기후에 맞게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컬리 엔다이브의 그 전형적인 모양으로 주위가 그 그린색을 띠고 안쪽으로는 들어갈수록 연한 노란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다이브의 잎은 물결을 치는 듯이 조밀하게 모여 있고, 멀리서 보면 마치 커다란 그 꽃보니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켈리 엔다이브 역시 베네그레 그 드레싱을 그 곁들이는 것이 전통적이며, 그 샤롯이나 그 머스타드, 마늘 같은 그 기초 양념을 곁들이면 더욱 좋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름을 빼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베이컨을 첨가해서 먹으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프랑스 그 서쪽 지방에서는 덜 익은 꼬투리와 둘을 버터에 볶은 다음 후드와 그 올리브 오일을 섞은 그 드레싱과 함께 켈리 엔다이브를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죠. 자, 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는 이제 무지어 무. 자,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 비트라 하면 우선적으로
붉고 선명한 색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인데, 그런 그 까닭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트 그 자체를 요리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요리 뭐 가넷이 사용하는 것이 많이 보아왔고,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요리가 대중화되지 못한 까닭인 것으로 보이죠. 비트는 무 모양의 그 알과 같이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고, 그 붉은색, 뭐 진노란색, 흰색 뭐 등이 있는데, 비트의 색은 그 무의 색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맛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죠.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즐겨 먹는 그 비트는 영국에서 인디아로 전해진 그 붉은색을 지닌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붉은 비트가 색상이 선명할 뿐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잎이 아름답고 야생에서도 넓게 분포하기 때문으로 분석되는 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들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여 더욱 가깝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597년 그 요리 저술가인 조진 클라우드는 그의 그 저서에서 비트는 삶아야만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비트와 그 관련지에 만들 수 있는 그 많은 요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비트와 뭐 비트의 크기나 모양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하고, 참으로 비트는 요리를 하는 데 있어 다양성의 한계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의 그 색은 아름답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면 그 맛을 보기도 전에 이미 요리에 대한 평가를 내기도 하죠. 자, 비트는 뭐 육류 요리, 생선 요리, 샐러드, 뭐 소스 등에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주로 샐러드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편이죠, 현재는. 자, 비트를 샐러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날 것으로 사용하기 것도 좋지만은 삶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을 권해보고도 쉽죠. 그 이유는 삶을 때에는 요리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식초, 레몬주스, 뭐 향신료 등을 사용하면 그 맛의 그 월등히 달라지고, 오븐에 굽는 경우는 그 비트의 맛이 농축되어 한층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이겠죠. 그 밖에도 뭐 양파나 육류, 생선 등의 광범위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 이제 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흰낼 같은 경우는 생김새는 그 샐러리처럼 생겼고, 그 맛은 아니스와 비슷하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향이라고도 불립니다. 재미있는 것은 흰넬의 원산지 이탈리아에서는 피노키오라 부르지만은 최상의 흰넬은 그저 흰넬일 뿐입니다. 자,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그 흰넬은 피노키오라 부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흰넬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은 흰넬을 고기와 같이 찌거나
올리브 오일에 버무리거나 뭐 파마산 치즈와 뭐 곁들여 뭐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뭐 굽고 생선과 절이기도 하는 등의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9세기 그 유명한 저술가인 그 알렉산더 더바스는 이태리인의 그 시간이라는 그 리포트에서 이태리 사람들은 휜내를 뿌리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의 그 점심과 저녁에 빵과 그 함께 개걸스럽게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 밖에도 이탈리아 그 주 이탈리아 그 미국 영사가 미국의 제 3대 그 대통령인 그 토마스 제퍼슨에게 그 보낸 서한에서도 그 이탈리아가 피렌체 사람들은 휜넬은 소금도 없이 날 것으로 먹었다고 하고 그들은 어떤 야채나 과일보다 휜넬을 그 좋아한다고 하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의 그 휜넬에 대한 선호도는 단적으로 그 말해주고 있는 편이죠. 한편 제퍼슨은 그 휜넬을 그 피렌체 식물로 자신의 그 나라인 미국에 소개했는데 아마도 그 미국 사람들에게 휜넬의 그 뿌리, 씨, 뭐 줄기, 뭐 잎 등을 그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자 그들이 샐러리 줄기를 날것으로 즐겨 먹는 것처럼 휜넬도 요리에 사용되기 원했다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그 이태리 이주민들이 그 미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커다란 그 뿌리의 그 휜넬을 미국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휜넬의 그 실체적인 그 기원을 더듬어 보면 그 이집트와 그 그리스의 어원이 그 야채 즉 마라톤이라는 의미와 날씬해지기 위한 식이요법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 일어난 그 지역인 휜넬로 뒤덮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휜넬의 그 생산이 저조한 상태여서 대부분의 휜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고 하지만 그 휜넬이 우리 입맛을 강하게 자극하면 그 머지않아 휜넬의 그 향을 많은 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감됩니다. 자, 빈스. 자, 빈스 같은 경우는 그 미국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그 생활의 그 삼자매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 가지 야채를 뜻하는 말로서 빈스, 옥수수, 호박을 칭한다고 하죠. 그린 빈스는 약 7,000년 전에 그 멕시코에서 그 정착한 그 정복자들에 그 의해서 신대륙에 들어온 매우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이라고 봅니다. 자, 유럽에서 그 전해진 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린 빈스가 유럽에 그 소개되자마자 높은 그 호응을 얻게 된 것은 그 당시에 그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던 그 잠두가 있었기에 거부 반응 없이 쉽게 식탁에 오를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 그린 빈스는 요리하는 방법이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자 유럽의 그 요리장들에게 아스파라거스 대용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사실 그 17세기 그 백과사전 학자인 로레인 디 클로버스는 그린 빈스를 스파라치 빈스라고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그
중부지방인 토스카나에서도 그린빈스가 사랑을 받아왔는데, 또는 그 빈스 애프터라고도 불려왔습니다. 그 현대에 와서는 그 빈스가 전 세계적으로 요리의 그 중요한 재료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도 빈스의 맛에 길들어져 가고 있는 편이죠. 빈스 요리를 발전시킨 요리장이라면 독일의 빌드 헌드가 그 빈스 그 사용 뭐 보리라든가 사과, 당근, 베이컨 등이 함께 요리하여 그 고객에게 제공하였는데, 이탈리아와 그 미국 엘라바마 혼혈인들은 그 빈스와 그 양파, 다른 야채를 곁들여 그 부드럽게 만드는 그 슈트 방식을 이제 들 수가 있고, 이들의 그 빈스 요리 방식은 지금도 각 가정에서 흔히 즐겨 먹고 있는 편이죠. 그 밖에도 빈스 히바라고 하여 버터와 그 사보리를 곁들여 그린 샐러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뭐 펜실베니아주의 그 네덜란드 마을에서는 빈스를 피클로 즐겨 먹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그 주위에 살펴보면 아직 가정에서도 빈스 요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조만간에 그 조그만한 그 레스토랑만 가더라도 그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그 뜨거운 야채로 빈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만들어진 샐러드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육류 요리가 후퇴되고 새로운 이 야채 요리 문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요리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자신 있게 말하겠지만은, 그것은 문화에 따라서 요리 방법이 다르고 재료가 바뀌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들의 그 취향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스는 7,000년 전부터 그 지금까지 꾸준하게 사람들의 그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고, 요리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빈스를 애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흔하게 이제 실습 시간에 흔하게 그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큐컴버, 오이 역시 인류 그 식생활 가고 오랫동안 같이 해온 그 식물 중에 하나로, 그 히말리아 그 푸힐에서 그 야생으로 자생하는 것을 인류가 식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약 3,000년 전부터 인디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자, 오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그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 널리 퍼져 생산되고 있는데, 오이 또한 그 두 가지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온실 오이와 뭐 노지 오이로 나누어지는데, 온실에서 재배되는 오이는 떫은 맛이 약하나 부드럽고, 반면 노지에서 생산되는 그 오이는 껍질이 이제 질기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죠.
다만 그 모양이나 표면은 그 오이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맛은 조금씩 다른 편이죠. 오이의 그 성분으로는 그 물이 그 전체 96%를 차지하고 있고, 그 칼로리가 매우 낮아. 100g당 12칼로리 정도. 그렇지만 그 다양하게 미네랄과 그 비타민 A와 뭐 C, E가 함유되어 있고, 오이를 날 것으로 요리에 사용할 때에는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그 소금을 첨가하여 절인 다음 양념을 첨가하면 되죠. 그러나 그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떫은 맛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이에서 흘러나오는 수분과 함께 오이 향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오이는 오래전 그 아시아에서 그 천주교도들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오이에 대한 그 고대 로마 요리사들의 그 애정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이는 그 태양이 만들어낸 모든 것과 비싸고 높은 품질의 그 와인과 그 박하를 넣어 작은 요정을 만들어낸다고도 하죠. 또한 그 티베리우스 왕은 오이를 매우 좋아했기에 그 오이가 생산되지 않는 그 계절에는 그 마차에 오이를 심어 낮에는 햇빛을 쬐고 오이를 그 쪼여 오이를 생산하도록 식탁에 올렸다고도 하죠. 그렇지만 그 오이를 좋아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왕만은 아니었다고 하죠. 일반 사람들이 들판에 그 벌레가 우글거리는 그 야생 오이 넝클에서 손가락만한 오이를 따먹는 모습을 기록으로 전하고도 있다고 하죠. 천주교도들은 오이를 먹는데 갈거나 뭐 튀김, 찜, 뭐 피클, 다른 재료를 속을 채우는 등 매우 다양하게 요리를 하였고, 1700년대 그 말 그 쉐이커 기독교의 그 교리에 오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 매우 흥미롭기도 했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물려준 축복이라 여겨 그 신자들은 오이를 그들의 그 기도기간 중에 식이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병을 치료하거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뭐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 또 전해지고, 오이로 마사지도 많이 하죠. 한편 일본인들이 오래 세월 동안 가지를 쪄서 먹는 것처럼 인디언들은 오이를 그들의 주요 음식인 그 샐러드로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과학적으로 근거에 의하면 오이에는 비타민 E가 다른 야채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이를 즐겨 먹는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닌 듯 싶죠. 그리고 샐러리. 자, 샐러리는 그 네덜란드의 그 부인과 그 전문의의 그 반디벨드는 그의 저서 영혼의 결혼에서 그 샐러리는 그 남자들의 좋다는 효과가 있다고 쓰고 있죠. 그러한 그 말을 뒷받침이나 하듯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샐러리가 숙취에 제거해 준다고도 믿기도 해왔습니다. 또한 중세 그
마술사들은 소량의 샐러드 씨를 신발에 넣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샐러리에 대한 그 효능을 믿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으로 이제 나타냈다고 하죠.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샐러리를 야채 중에서 으뜸에 그 위치에 올려 놓았는데 많은 공헌하였고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샐러리의 역할을 강조되도록 하였고, 샐러리는 고대에서 지금까지 언제까지나 대중들의 곁에 있었다고 하고, 그 증거로 그리스에서 모든 요리의 그 양념으로 샐러리가 쓰여졌고, 고대 로마에서는 디저트에 그 샐러리 향을 첨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그 16세기 유럽에서는 샐러리의 잎이라든가 씨, 줄기, 이 모든 것이 요리에 그 두루 사용되었으므로 의약품으로도 이용되었다고도 하죠. 또한 덴마크의 전통 요리인 블루치스 스프 일종의 그 샐러리를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월푸드 샐러드, 그 본래 레시피의 그 사과와 샐러드 비율 50대 50으로 사용되고 또 있고, 샐러리의 경작은 1600년경 그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적어도 30종류가 넘는 다양한 샐러리가 개발되어 그 호황을 이루었고, 현재 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그 플로리다 주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 사용되는 그 샐러리 그 80%를 8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이 지역의 그 샐러리 성장하기에 좋은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샐러리 생산은 그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양질의 샐러리를 요리로 사용하는데 별로 불편이 없지요. 샐러리는 요리에 그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그 샐러리의 그 재배가 1년 내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야채와 비교하여 사용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요리할 때 주위에 그 둘러보면 언제든지 샐러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샐러리가 요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 이라는 것을 대변해 주듯이 샐러리는 이제 많은 그 요리에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샐러리와 그 당근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이제 피클도 만드는데, 자 그런 샐러리와 당근 피클을 만드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드셔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샐러리와 당근은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씻은 후에 그 같은 크기, 뭐 먹기 좋은 크기 약 2인치 썰어서 이제 준비하고, 그 커다란 그 소스 그 팬에 뭐 올리브 오일과 그 레몬 주스, 소금, 뭐 허브, 후추를 넣고 이제 끓이죠. 끓이면은 이제 끓기 시작하면 그 샐러리와 당근을 넣고 한 번 정도 살짝 데치고 그 야채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그 뚜껑을 덮은 다음 낮은 온도에서 15분 정도 끓여줬다가 당근과 그 샐러리가 익으면 이제 식혀야 되겠죠. 식히고 완전히 식은 다음 유리 그릇에 옮겨서 약 24시간 정도 냉장고에 보관한 다음 이제 사용하면 이제 맛이 나겠죠. 대신 샐러리 당근 피클은 안티파스토나 샌드위치라든가 고기 요리 가네시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이제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이 샐러리 당근 피클은 그만큼 왜냐면 샐러리 자체가 냄새가 강하죠. 왜냐면 이제 샐러리 같은 이제 냄새가 이제 향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또 샐러리 잎은 이런데 이제 피클을 담글 때는 잎을 사용할 수가 없고 샐러리 잎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육류 질긴 고기를 이제 마리네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리고 그런데 마리네할 때 잎은 거의 이제 좀 쓰죠. 그리고 줄기는 이제 이런 피클을 담그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요리에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거의 보면은 샐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겉에 섬유질이 있죠. 섬유질을 항상 어떤 요리를 하냐에 따라서 섬유질을 거의 벗겨야 되겠죠. 다진 샐러리를 다지겠다면 겉에 샐러리 섬유질을 벗겨서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소스를 끓이겠다, 소스에 첨해야 되겠다 할 때 소스에 사용할 경우는 이렇게 껍질을 굳이 벗기지 않고 그냥 썰어서 사용하면, 섬유질을 굳이 벗기지 않고 소스를 만들 땐 사용하면은 상관이 없고, 그만큼 이제 샐러리를 어느 요리를 할 경우에 다듬기라든가 손질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죠. 자, 그래서 4주차 1교시가 여기까지 하고요. 2교시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